목포시 선거구 김원희 예비후보가 배종우 예비후보의 이중투표 정황이 포착됐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배종우 예비후보는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혼탁 선거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지역 출마를 확정한 후보들의 전과 이력을 살펴봅니다. 각 정당별 전과 이력 후보 현황과 범죄 유형을 분석해봤습니다. 해남 안도 진도 선거구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윤재감, 박지원 예비후보의 각 분야별 주요 공약을 비교해봅니다. 전라남도와 주한 덴마크 대사관이 양국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해상풍력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22대 총선 목포시 선거구에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김원희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이중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7일 목포 시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민주당 목포 경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 캠프 관계자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이중투표를 유도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는 당선 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자 시스템 공천에 대한 명백한 도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월 29일과 3월 1일, 3월 2일 등 모두 4건의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2대 총선 목포시 선거구에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배종우 예비후보가 이중투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공정해야 할 경선을 오히려 혼탁한 선거로 몰아가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배 예비후보는 7일 목포 시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 후보가 녹취록을 근거로 들며 이중투표 의혹을 제기했지만 자신은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사실관계만 이야기했고 민주당의 모든 경선 후보들이 카드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이중투표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상대 후보에게 불법 사전선거 운동 의혹이 있는 만큼 민주당의 진상조사를 통해 공정한 경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남의 대진표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은 유권자들의 후보자 검증을 돕기 위해 전과 이력을 분석해봤는데요. 경미한 이력부터 뇌물수수까지 예비후보 5명 가운데 2명꼴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3월 7일을 기준으로 전남의 10개 선거구에서 출마가 확정된 예비후보는 모두 43명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각 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살펴봤더니 전체 후보자의 약 42%인 18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명 중 2명꼴입니다. 전과가 가장 많은 후보는 1명으로 농지법과 공무집행 방해, 음주운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위반 등 5건을 기록했습니다. 4건은 2명, 3건은 3명, 이 밖에 10명은 각각 1건씩 집계됐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이 44%로 가장 많았고 진보당 22%, 국민의힘 17%, 무소속 11%, 녹색정의당 6% 순이었습니다. 여러 범죄 유형 가운데 집시나 시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해당 전과 이력을 가진 후보들은 모두 민주당과 진보당 소속이었는데 이 경우 범죄 행위로 규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과정에 권력의 사실은 부당한 탄압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문제다.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범죄 유형에는 22%를 차지한 음주운전이 꼽혔는데 여기엔 재범 이력을 가진 후보도 1명 포함됐습니다. 과거 단체장 시절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뇌물을 수수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후보자 검증을 위해 반드시 살펴봐야 할 도덕성 여부.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범죄 유형과 반복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민주당의 9차 총선 공천심사 결과 해남완도 진도 선거구가 2인 경선으로 확정됐습니다. 현역인 윤재갑 의원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맞붙게 됐는데요. 후보들의 핵심 공약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있는 윤재갑, 박지원 예비후보. 기존 민주당 예비후보 6명 가운데 2명으로 압축되면서 본선행 티켓을 따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윤재갑 후보는 농업, 일자리, 교통 등 3대 혁명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농업혁명, 일자리혁명, 교통혁명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농업혁명 같은 경우는 우리 농어민들이 자기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다 받지 못하고 있다. 박지원 후보는 KTX 건설과 해양수산유통단지 건설을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해남완도 진도의 KTX 시대를 열고 특히 전복은 해남완도 진도 신안이 전국 90%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산물 가공 유통단지를 만들어서 두 후보는 선거구 내 지역별 특색을 살린 공약도 선보였습니다. 박지원 후보는 해남과 완도, 진도 지역의 각각 농수산물 유통단지 발전과 연도교 건립, 김산업법 완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해남은 끝없는 논과 밭, 염전이 계속돼서 농수산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농산물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수산물의 가공, 유통단지를 만들어서 소득 수준을 높이고 또 새로운 문화예술 관광의 시대를 열어야 해남이 발전할 수 있다. 윤재갑 후보는 해남과 완도, 진도 지역에 수산물 기후변화 대응센터 건립과 해양, 농업, 산림치유산업 발전, 조도대교 건설 등을 약속했습니다. 수산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이것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해수 온도가 자꾸 상승하니까 양식장들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하고 수산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가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서로 협조할 사항이 많습니다. 경선에서 이기는 후보는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은 곽봉근 후보와 본선에서 맞붙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있는 윤재갑, 박지원 예비후보. 기존 민주당 예비후보 6명 가운데 2명으로 압축되면서 본선행 티켓을 따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윤재갑 후보는 농업, 일자리, 교통 등 3대 혁명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농업혁명, 일자리혁명, 교통혁명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농업혁명 같은 경우는 우리 농어민들이 자기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다 받지 못하고 있다. 박지원 후보는 KTX 건설과 해양수산유통단지 건설을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해남완도 진도의 KTX 시대를 열고 특히 전복은 해남완도 진도 신안이 전국 90%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산물 가공 유통단지를 만들어서 두 후보는 선거구 내 지역별 특색을 살린 공약도 선보였습니다. 박지원 후보는 해남과 완도, 진도 지역의 각각 농수산물 유통단지 발전과 연도교 건립, 김산업법 완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해남은 끝없는 논과 밭, 염전이 계속돼서 농수산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농산물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수산물의 가공, 유통단지를 만들어서 소득 수준을 높이고 또 새로운 문화예술 관광의 시대를 열어야
해남이 발전할 수 있다. 윤재갑 후보는 해남과 완도, 진도 지역에 수산물 기후변화 대응센터 건립과 해양, 농업, 산림치유산업 발전, 조도대교 건설 등을 약속했습니다. 수산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이것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해수 온도가 자꾸 상승하니까 양식장들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하고 수산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가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서로 협조할 사항이 많습니다. 경선에서 이기는 후보는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은 곽봉근 후보와 본선에서 맞붙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에 출마한 이정현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정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광양의 2차 전지 특구를 조성해서 수소 전환과 스마트향 전환을 통해 광양만권 국가산단을 대개조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부 예산의 적시 투입과 기업의 투자 유치를 결합시켜 광양 1인당 GDP 5만 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가과제인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순천과 구례, 광양을 중심으로 성공시키고 지리산의 발전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에 출마한 김영석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럭키 순천 아이템을 선정했다며 순천의 밤, 낭만과 미디어 아트 도시 순천, 글로컬 대학 순천대를 통한 인재 양성, 남해안 관광과 경제 중심지 지향, K디즈니 순천 완성, 대형 종합병원과 공공요양병원 유치, 순천역 재개발과 순천 스포츠타운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가지 공약에 대한 아이템을 관계 분야 전문가와 협업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주한 덴마크 대사관이 해상풍력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7일 해상풍력 협력 포럼에서 주한 덴마크 부대사, 전남 풍력산업협회장, 아이너엔센 CIP 글로벌 등 사절단과 해상풍력 기업 관계자를 만난 뒤 목포 신항과 해남 화원 산단을 둘러보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포럼에서는 해상풍력 산업의 역사와 미래, 해상풍력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해상풍력 협력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목포 검찰이 불법 체류자를 인질로 잡은 뒤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 1부는 피고인 A씨 등 2명이 경찰관을 사칭해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를 붙잡아 인질로 삼은 뒤 공범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을 통해 피해자의 가족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석방하는 대가로 우리 돈 약 149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불법 체류자의 경우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진도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일부와 내부에 있는 물품이 불에 탔습니다. 7일 새벽 3시 40분쯤 진도군 의심면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는 30여 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이 행정안전부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기반과 연계한 군민 전용 진도군 공공앱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진도군 공공앱은 각종 사업 정보와 마을방송 청취 등 종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바일 앱으로 인재 육성 장학금과 장수 축하금, 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이용권 지원 신청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